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 부분은 단시간 근로를 하지만 이 사람은 자격과 하는 일에 따라서 이제 그 풀타임 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대우를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네. 고용이 그런 대로 안정적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양질의 단시간 근로를 의미하는 거지 지금 우리나라에서 노동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파트타임제가 아니다. 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와 여러 가지 혼동되지 않는 그런 제도를 의미한다는 걸 할 때는 새로 이 정책 네이밍을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보라색이라는 것은 빨간색과 파란색이 잘 조화돼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제도는 그 풀타임 하는 사람들도 또는 이제 파트타임 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서로 조화롭고 네. 또 개인들로 볼 땐 일과 가정을 다 같이 할 수 있고 또 여성과 남성이 다 이렇게 서로 조화롭게 이런 제도를 이용하면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조화를 의미한다라고 네. 해서 저희가 퍼플잡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그 유연근무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필요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얼핏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거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들만 이렇게 단축해서 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남성들도 저희가 처음에 이거를 수요조사 했을 적에요. 남성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남성들도 여성들 거의 뭐 조금 더 여성의 비율이 높습니다만은 남성들도 상당히 많은 숫자가 신청을 관심이 있고 하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저희가 맞벌이를 할 때는 이제 뭐 때에 따라서 여성이 좀 더 그 직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때라서 더 풀타임을 해야 되고 남편은 이미 그 시기를 지났기 때문에 좀 더 단축한다든지 아니면 또 뭐 다른 이유로 서로 그런 거를 조절을 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남성도 같이 함으로써 이제 그 남성과 여성이 같이 일가정을 하는 그런 제도가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요. 남성들의 수요도 굉장히 많았다는 게 저희한테도 굉장히 힘이 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그 3월 달에 정부의 이제 20개 기관에서 저희가 지금 MOU를 체결해가지고 시범 실시를 하고 있고요. 지금 또 11개의 그 공공기관에서 또 시범 실시를 4월 달에 발표를 했고요. 지금 현재 이제 공무원 임용령을 지금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는 이미 뭐 단축근로나 단시간 근로나 공무원들이 다 그걸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할 때 뭐 임금을 어떻게 쳐주나든지 또 경력을 어떻게 쳐줄 것이냐라든지 뭐 보험은 어떻게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임용령 개정을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게 뭐 요새 법령이 하도 많다 보니까 조금 이제 처리가 좀 늦습니다만은 5월달 중에 그게 개정이 될 거로 이렇게 지금 좀 저희가 그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공무원들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문제점이 있는가 하는 거를 저희가 다 발견을 하고 제도 개선을 해서 이제 하반기에는 뭐 정부는 전 부처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민간 쪽이거든요. 그래서 민간 기업이나 또는 이제 회사 같은데 뭐 은행, 뭐 병원 이런 여러 가지 직종에 저희가 그 적합한 그런 제도를 이제 보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장관님께서 이 유연근무를 희망하시는 것은 아니신가요? 예, 저도 하고 싶습니다. 많이 바쁘실 테니까 제가 뭐 농담삼아 드렸던 질문이었었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단일 민족을 강조해온 그런 나라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현실적으로 더 이상 그와 같은 글쎄요, 그 의식이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 게 아주 많은 사람들이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 현상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지금은 어쨌든 국제화 시대입니다. 다문화 결혼이 생기기 전부터 괜히 이제 특히 우리나라는 그 여러 가지 국제 교육도 굉장히 많고 국제 활동이 많고 뭐 그래서 이제 국제화가 많이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또 그 일부 계층에서 이제 그 농촌 특히 그런 데서 이제 결혼을 할 여성이 별로 없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그 결혼 이민자들을 저희가 많이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9년 같은 경우에 거의 3만 명 이상의 그 국제 결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 15만 명의 결혼 이민자 여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국가도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당연히 그
그 다문화, 그 여러 가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게 됐고, 그것이 또 우리나라의 또 앞으로의 여러 가지 정책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2009년에 약 10만 명이 넘는 이제 그런 아동들이 또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났거든요. 다 합쳐서.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그 이민 온 여성들을 우리 사회에 적응시키는 거. 또 우리가 일방적인 적응이 아니라 여기 우리나라도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네. 이해하고 또 지금 국제화 사회에서 어차피 다른 나라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하는 것은 모두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거기서 태어나는 이제 2세들이 그 앞으로 우리나라의 시민으로 훌륭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가 다 같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물론 일부 일이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그 다문화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가령 네. 폭력 문제라든가 네네. 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문제가 네네.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와 같은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체적인 실태 파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실태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작년에 이제 저희가 그 다문화 가족 업무도 작년에 보건복지 가족부에 있었습니다만은 네. 거기서 이제 다문화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한 57%, 58% 여성들은 한국에서의 생활에 만족한다라고 네. 응답을 해서 그런 대로 저희가 좀 상당히 안도를 좀 했는데요. 그렇지만 한 35%는 차별을 받는 것처럼 느낀다라고 네. 느꼈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수용적이고 이해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그 문제성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이제 중개가 어떻게 됐느냐, 결혼 과정이 어떻게 됐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캄보디아 같은 나라에서는 한국하고의 국제 결혼을 금지하는 그런 조처를 취했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그것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주고 또 캄보디아 같은 나라는 상업적인 중개를 용인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결혼 중개업 자체를 용인하지 않는 나라인데 현지에 그런 좀 약간 불법적인 그런 네. 이제 아마 일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안 그래도 이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준다든지 해서 온 여성들이 이제 속았다. 또 반대로 또 남성들의 경우에도 속았다, 가출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그래서 결혼 중개 과정을 저희가 이번에 결혼중개업법도 통과했습니다. 네. 4월에. 그래서 좀 더 관리를 하고 철저히 하고 현지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고 또 신상 정보 같은 거를 정확하게 하고 그러는 거를 저희가 관리 감독을 좀 강화해서 그런 사례가 좀 줄어들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가정 폭력이라든지 또 이혼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혼도 빠르게 증가해서요. 2008년은 전체 그 이혼 중에 한 9몇 %가 거의 10% 육박하는 것이 다문화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